좋아요, 구독. 포켓몬 트레이너라는 꿈을 가진 심양. 심양은 공박사에게서 포케인을 받아 모험을 시작했고 많은 경험을 쌓아 포케인을 진화시켰습니다. 브란도와 함께 금빛시티에 배지를 얻으러 왔는데 포켓몬 센터는 문이 닫혀있고 마을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마침 마을 사람 한 명이 보여 질문을 하려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상태가 이상하네요. 그때 누군가가 창백한 얼굴의 사람을 쌌고 심양은 충격적인 장면에 기절을 하고 맙니다. 포켓몬 더스크. 그 남자에게 구해진 심양은 정신을 차렸고 온 세상은 전염병이 퍼져 좀비화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포켓몬 트레이너가 꿈인 심양에게는 안타깝네요. 푹 쉰 심양은 대수에게서 부탁을 받게 됩니다. 대수의 동료인 헤럴드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심양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브란도를 믿고 일단 찾아보기로 합니다. 헤럴드를 찾기 위해 너도밤 나무 쪽으로 다시 왔는데 입구는 트럭으로 막혀 있었고 노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노트에 적힌 장소 중 체육관으로 와보았더니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구출하러 가네요. 하지만 좀비들이 깔려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비들을 모두 해치우고 헤럴드에게 도착한 심양. 심양은 헤럴드를 무사히 은신처로 데려갑니다. 금빛마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양은 떠나왔던 초록마을 상황이 궁금해졌는데요. 라디오 타워에서 전화망을 가동시켜보라는 말을 듣고 브란도와 함께 라디오 타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로켓단원이 길을 막아서네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심양의 목을 조르는 로켓단원. 심양은 있는 힘껏 로켓단원을 뿌리쳤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로켓단원을 죽입니다. 방해꾼은 사라졌고 심양은 상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치열한 사투를 벌이며 올라가 통신기에 도착했고 전화망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은신처로 돌아온 심양. 공박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다행히 초록마을 사람들은 무사했습니다. 공박사도 전염병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조사를 나갔던 공박사의 조수가 전화가 갑자기 끊겨져 상황을 알 수 없는 심양.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쪽의 상황이 매우 급한데요. 대수의 정보로는 엄청 큰 감염된 이상의 꽃이 마을 북쪽으로 진격해온다는 정보인데요. 심양은 처음에는 무서웠으나 불타입의 브란도가 있기에 불타입의 이상의 꽃과는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덩치가 이 정도로 클 줄은. 심양은 방해 안 되게 비켜나고 브란도는 이상의 꽃의 공격을 피하며 와리가리를 합니다. 이상의 꽃은 덩치는 크지만 단순한 공격 패턴을 가졌기에 작은 브란도에게 패배하고 말죠. 의기양양하게 은신처로 복귀했고 대수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심양과 브란도가 대견스럽고 고맙네요. 전투를 하고 오니 경찰관 한 명이 합류되었네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경찰의 권총을 찾아주고 말사의 알을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말사는 고맙다며 브란도의 체력을 늘려주었고 가져온 알은 말사가 잘 맡아준다 합니다.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주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탈출을 위한 일을 하러 가는군요. 기차역 플랫폼에 전기장치를 작동시켜 기차를 타고 탈출하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기장치에 가는 길도 험난하군요. 얼마만큼 들어왔을까요? 심양이 좀비들을 상대하며 길을 뚫으니 해럴드가 무사히 뒤쫓아왔네요. 드디어 거의 다 왔나 봅니다. 그런데 방심한 사이 해럴드가 발을 물려버렸습니다. 해럴드는 정신을 부여잡고 다시 전기장치로 왔지만 열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군가가 박살을 냈군요. 일단 은신처로 돌아가려는데 블링블링한 소녀가 길을 막고 있군요. 이 소녀는 금비시티 체육관의 관장 꼭두입니다. 도망친 줄 알았는데 아직 이 도시에 있었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꼭두가 열차의 전기장치를 손상시켰다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꼭두는 두 사람을 방해할 기세입니다. 체육관의 관장답게 포켓몬을 꺼내 결투를 신청하네요. 심양도 어쩔 수 없이 브란도에게 싸움 지시를 내리죠. 밀탱크의 기세는 좋았으나 전투 기술이 우세한 브란도의 승리로 끝납니다. 꼭두는 어쩔 수 없이 밀탱크를 회수해 물러납니다. 해럴드와 심양은 무사히 은신처로 돌아왔고 대수에게 전기장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대수가 해럴드 팔에 흐르는 피를 발견하네요. 대수는 해럴드가 아무리 지인이라지만 좀비에게 물린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해럴드는 대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쳐봅니다. 이렇게 죽기엔 너무 억울한 해럴드. 심양은 생사를 같이 한 해럴드와의 정이 있어 보내주기로 합니다. 잠시 쉬고 있으니 대수가 심양을 부르네요. 대수는 집에 소중한 물건이 있으니 심양에게 꼭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심양은 이 판국의 개인 심부름을 하는 게 언짢았지만 모두를 위해 노력하는 리더 대수가 하는 부탁이기에 정말 소중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져오기로 합니다. 자욱한 안개를 헤치며 나가 대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주방으로 가니 식탁에 사진 하나가 놓여 있는데요. 대수와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 같습니다. 사진을 감상한 심양은 이제 밖으로 나가려는데 집안에 누군가 들어온 느낌이 듭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해럴드가 어느새 좀비가 되어 심양을 위협합니다. 역시 대수의 판단대로 무조건 죽였어야 하는 걸까요? 은신처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오니 꼭두랑 마주쳤는데요. 꼭두는 자신이 기차를 막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심양에게 은신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대수에게 가져온 사진을 주니 무척이나 기뻐하는군요. 그때 말사가 돌보던 날이 심상치 않은데요. 귀여운 파이리가 태어났군요. 강한 불포켓몬이라 잘 키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 생명 탄생의 기쁨도 잠시, 대수는 심양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데요. 또다시 거대한 포켓몬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물을 건너서 온다고 하는데 불타입의 브란도에게는 좋지 않은 상성이라 비장한 각오로 싸움에 임하기로 합니다. 마침 거대한 킹드라가 라디오 타워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상의 꽃대처럼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틈을 노려 불꽃을 날립니다. 싸우다 보면 좀비들이 하나씩 등장하는데 딱히 상성관계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킹드라 대치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요. 브란도는 어렵지 않게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은신처로 돌아가는 길에 공박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감염된 조수에게 물린 공박사는 마지막 정신줄을 잡고 심양에게 정보를 알려주려 하는데 모든 인간과 포켓몬들은 이미 감염되었다 합니다. 감염세포들이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좀비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면 몇 시간 뒤 반응이 나타나고 물리지 않았더라도 죽게 되면 반응이 나타나 똑같이 좀비가 된다고 하는군요. 공박사는 이 말을 마치고 의식이 사라져 갑니다. 킹드라와의 전투를 마치고 은신처로 복귀했는데 아무도 없고 대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정신 차린 대수. 심양이 킹드라를 상대하고 있는 사이 꼭두가 보트에 열쇠를 놓고 갔는데 대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심양을 버리고 얼른 보트 타고 빠져나가자고 한 것입니다. 대수와 나머지 사람들이 티격태격하다 누군가가 대수의 뒤통수를 후려쳐 기절시킨 것이죠. 꼭두가 다시 들어왔네요. 꼭두는 은신처 사람들을 믿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한 듯 하네요. 꼭두는 전염병이 퍼지게 된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과거 로켓단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성물을 가져왔는데 성물 자체로는 감염 범위가 좁았으나 라디오 송신기 파장을 이용해 넓은 지역으로 전파시켜 대부분의 사람과 포켓몬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꼭두와 심양은 성물을 탄생시킨 무덤으로 가서 이 전염병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네요. 그 무덤의 위치는 바로 체육관 아래. 체육관에 도착한 꼭두와 심양. 두 사람은 끝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꼭두는 바깥 좀비를 처리하기 위해 심양만 안으로 들여보내는군요. 무덤으로 가는 길엔 너무나 많은 감염된 포켓몬들이 심양과 브란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들어오니 중앙에 문이 있는데요. 아마 저 문이 무덤으로 가는 문인 것 같군요. 심양은 브란도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을 열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꼭두가 임무를 마치고 심양을 따라 들어왔군요. 하지만 꼭두를 뒤쫓아오는 감염된 녀석들. 꼭두는 또 한 번 뒤를 막고 심양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안으로 들어온 심양은 중앙에 뭔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은 성물의 받침대였군요. 로켓단이 여기서 성물을 가져갔나 봅니다. 힘을 가진 자를 부르려면 불을 붙여야 한다고 하니 브란도가 받침대에 불을 붙이는군요. 소문으로만 듣던 쿤니라는 전설의 포켓몬이 등장합니다. 심양과 브란도는 쿤니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 하네요.
포켓몬스터 더스크 어떠셨나요? 총 4편으로 구성된 더스크 시리즈는 더스크, 턴, 나이트폴, 녹턴의 순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앞서 턴을 먼저 공략했던 이유는 더스크보다는 턴이 이전 시대라 하네요. 그 당시 RPG 메이커 2000으로 만든 게임치고는 스토리나 게임성은 괜찮지 않나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힘이 됩니다.